2026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네 주민센터와 공단 창구에 어르신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에서, 모임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제 없어진다던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 샀다고 끊겼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안 준다면서?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옆집 박 씨는 딸이 잠깐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몇 달만 맡아뒀다가 연금을 날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주 뵙던 이 씨는 노후 대비로 넣어둔 보험이 만기되면서 목돈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최 씨 부부는 차량을 바꾼 뒤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셨을 뿐인데 연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은행 통장, 차량, 만기된 보험, 시골 땅,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일도 하시는데 멀쩡하게 받고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지금도 동네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하시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도 다 안 알려줍니다. 서류 작성하세요. 이것만 듣고 오십니다. 떨어지면 해당 안 됩니다. 통보만 받습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떨어졌을 때 다시 준비하는 법, 받다가 끊기는 걸 막는 법. 실제 사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시니어가 가장 유익한 정보만 챙겨오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숫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 1일에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247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395만 2천 원. 이게 뭐냐면요. 한 달 소득 인정액 기준이에요. 이 금액보다 낮으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5년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 228만 원까지였어요. 부부는 364만 8천 원까지였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요. 부부는 30만 4천 원 올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작년에 신청하러 가셨다가 어르신, 죄송하지만 몇만 원 초과하셨어요.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 나오신 분, 235만 원 나오신 분, 240만 원 나오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들어오십니다. 부부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370만 원,
380만 원 나와서 아이고 아깝게 떨어졌네 하셨던 분들, 올해는 395만 2천 원이 기준이니까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소득하고 재산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해서요. 그래서 기준도 같이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면 247만 원, 부부면 395만 2천 원. 내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은지 높은지 말이죠. 작년에 한번 떨어지셨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19만 원이나 올랐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올해는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 없어. 그럼 당연히 되겠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은 그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면요.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 쉽게 말하면 일해서 버는 돈도 보고 가지고 계신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일 안 하셔도 통장에 돈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요. 집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 있으면 그것도 소득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시골 땅, 그것도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뭔지, 정부에서 어떻게 보는 건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영상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247만 원이라는 숫자만 알고 나는 괜찮겠지 하셨다가 주민센터 갔다가 어르신, 기준 초과하셨습니다. 이 소리 들으세요. 아까 247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월급 247만 원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정말 다르게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요.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평가액. 이건 실제로 버는 돈을 말합니다.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 장사에서 버는 사업소득, 통장이자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집 있으면 집값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예금 있으면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땅 있으면 땅값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아니, 집은 그냥 살고 있는 건데 왜 소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그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은 안 하시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세요. 그런데 은행 통장에 5천만 원 있고 사는 집이 2억 원짜리예요. 이러면요, 정부에서는 어르신, 소득 없으시네요 라고 안 봅니다. 통장 5천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집 2억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환산하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월 116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에서 월 150만 원 버신다? 그럼 116만 원 빼고 34만 원 남죠.
여기서 또 30%인 10만 2천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건 23만 8천 원 정도예요. 금융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 적금, 주식, 이런 것들이 금융재산인데요. 여기는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 4%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요.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 남죠. 여기에 4%를 곱하면 연 12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일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집, 땅, 건물, 이런 것들 말이죠. 여기도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빼주는데요. 사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 4%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데 집값이 2억이에요? 1억 3,500만 원 빼고 6,500만 원 남죠. 여기에 4%를 곱하면 연 26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21만 6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차요, 자동차.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요.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차나 국가유공자 차는 예외입니다. 특히 4천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것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회원권은 일반 재산과 다르게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가면 모의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상황을 입력하면 대략 얼마 나올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소득하고 재산을 다 조회해서 정확히 계산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 없어. 247만 원 걱정 없겠지? 아닙니다. 집 한 채, 통장 잔고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아파트 있고 예금도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재산 있어도 기본 재산액 공제받고 부채 있으면 부채도 빼주고 하니까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라도 해보래요.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떨어졌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숙 씨는 66세 혼자 사세요. 김영숙 씨는 일도 안 하시고 국민연금도 없으세요. 사시는 집은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이에요. 시가표준액으로 5천만 원. 그래서 나는 형편 어려우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시고 주민센터 가셨어요.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이 돈을 잠깐 맡겼어요. 집 사려고 모아둔 돈인데 일주일만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되겠냐고. 김영숙 씨도 그래, 잠깐이니까 하시고 4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신청하러 간 날 통장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조회하니까 금융재산 4억 8천만 원으로 나온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재산 4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4억 6천만 원,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153만 원입니다. 집은 농어촌 기본 재산액보다 낮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없습니다. 이 금융재산만 놓고 보면 기준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재산 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김 씨의 경우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입니다. 일주일 뒤에 딸이 돈을 찾아간 뒤 다시 신청했고 재산 상황이 정리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 그 다음 신청부터는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 때문에 한 달치 기초연금은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박철수 씨 부부. 69세, 68세. 박철수 씨 부부는 그동안 낡은 경차를 타셨어요. 이번에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4,300만 원짜리요. 차 바꾸고 한 달 뒤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어요. 부부 둘 다 신청하셨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고급 자동차 때문입니다. 아니, 전기차가 무슨 고급 자동차예요? 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니까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한꺼번에 크게 올라 기초연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도 차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 395만 2천 원을 훨씬 넘어서 탈락하신 거예요. 그럼 차 팔아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차를 팔거나 아니면 차 가격이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3천만 원대 차로 바꾸시면 됩니다. 박철수 씨는 결국 차를 처분하고 3,500만 원짜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니까 됐어요. 두 분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보를 몰랐다는 겁니다. 김영숙 씨는 딸 돈 맡으면 금융재산이 늘어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박철수 씨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돼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몰랐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액 계산은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도 일부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고 정확한 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자녀 돈 맡으면 금융재산 늘어나서 소득 인정액 올라갈 수 있어요. 차를 새로 살 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재산과 달리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돼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금 받았으면 좀 기다렸다가 신청하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거 있으면 처분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는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실수 10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세요. 10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수 1번. 자녀 돈을 잠깐이라도 맡는다. 아까 김영숙 씨 사례 기억나시죠? 딸 돈 일주일 맡았다가 탈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융재산이 갑자기 4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잠깐만 며칠만 이러시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전산 조회하는 그 순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연 4%로 환산되고 금액이 크면 추가 계산도 들어가요. 자녀가 집 사려고 사업 자금 필요해서 세금 낼 돈 모아야 해서 이런 이유로
부모님 통장 쓰자고 하는 경우 많아요. 금액이 크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니까 조심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이거나 받고 계시면 가급적 맞지 마세요. 실수 2번.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구입한다. 박철수 씨 사례요. 전기차 4,300만 원짜리 샀다가 탈락하셨어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고 일반 재산과 달리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한꺼번에 크게 올라 기초연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차 사실 거면 꼭 확인하세요. 3천만 원대로 사시거나 아니면 중고차로 사세요. 4천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 재산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수 3번.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요.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건 재산으로 잡히는데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재산처럼 4%가 아니라 훨씬 높게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나는 안 쓰는데요.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명의가 본인이면 재산이에요. 처분하시거나 양도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불리하게 잡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주세요. 실수 4번. 보험 만기금 받자마자 바로 신청한다. 20년 부은 보험 만기됐어요. 목돈 들어왔어요. 이제 기초연금 받아야지 하시고 바로 신청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났으니까요.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실수 5번.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기준이 19만 원 올랐어요. 작년에 소득 인정액 230만 원 나와서 떨어지셨어요? 올해는 247만 원이 기준이니까 이제 되십니다. 작년에 한번 떨어지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기준이 바뀌니까 다시 신청해 보세요. 실수 6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한다. 부부 둘 다 만 65세 넘으셨어요? 그럼 둘 다 신청하세요. 한 명만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러시는데요. 둘 다 받으시는 게 맞아요.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이긴 해요. 한 명이 3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둘이서는 각각 24만 원씩 받는 식이죠. 그래도 합치면 48만 원이니까 한 명만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실수 7번. 사실혼 배우자를 숨긴다.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했어도 실제로 부부처럼 사시면 사실혼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조사해요. 숨기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잡혀서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같이 사시는 분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수 8번.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줄 안다.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세요.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요.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해 보세요. 실수 9번. 복지로 모의 계산만 믿고 주민센터에 안 간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 나와요.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이 있거든요. 모의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나와도 일단 주민센터 가보세요. 반대로 될 것 같은데? 나와도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 10번.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바로 신청한다. 집을 아들한테 넘기면 재산 없으니까 기초연금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신 경우 그 재산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계산합니다. 일정 금액은 차감해주지만요. 쉽게 말하면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하셨으면 다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알려주세요.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있으면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실수 안 하셨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하러 가실 때 뭘 챙겨야 하는지 5단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실제로 신청하러 가셔야죠. 5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단계. 나이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럼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생일 달부터 바로 받으세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생일 한 달 전쯤 되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오셨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챙기세요. 2단계.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거기 모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소득하고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감은 잡을 수 있어요. 모의 계산 결과가 안 될 것 같다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주민센터는 가보셔야 합니다. 3단계.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하러 가실 때 뭘 챙겨가야 할까요?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에 아무거나 하나요. 둘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이요. 기초연금 받을 계좌예요. 기초연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배우자 있으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해요. 배우자가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신분증은 챙겨가세요. 나머지 서류들은요, 주민센터 가서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돼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이런 거요.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도 챙겨가세요. 부채 있으시면 부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요. 4단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첫째, 집 근처 주민센터, 동사무소요. 제일 가깝죠.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데 찾아보세요. 셋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컴퓨터 잘 다루시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 필요하고요. 어디로 가시든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가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줍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라고 있어요. 가시면 직원분이 전산으로 본인 소득하고 재산 다 조회해요. 그래서 정확한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5단계. 결과를 기다리세요. 신청하고 나면 약 30일 정도 걸려요. 주민센터에서 심사하는 시간이에요. 심사 끝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됐으면 수급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내용 오고요. 안 됐으면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와요. 탈락하셨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제 재산이 잘못 조회됐어요. 이런 경우요.
이의 신청 방법은 탈락 통지서에 나와 있어요. 됐으면 언제부터 받을까요? 신청한 달부터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3월 15일에 신청했어요. 3월분부터 나와요.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5단계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이래요. 나의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한 다음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뀔까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몇 년 뒤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거예요. 뉴스나 유튜브 보면 40만 원 된다더라. 내년부터 다 오른다더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확정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은 혼자 사시는 분이 월 247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건 이미 결정이 끝났고 2026년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더 오르느냐, 이게 핵심이죠.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면 2026년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즉,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지부도 공식 자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도를 더 손볼 필요는 있다는데 정부도 동의하지만 아직 얼마를 언제부터 누구에게 올릴지는 확정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즉, 2026년부터 무조건 40만 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밝힌 방향은 분명합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가 있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은 이미 확정됐고 그 이후 인상 여부나 금액은 국회 논의와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미래 변화만 기다리면서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신청하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아무리 기준에 맞아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말고도 지금 바로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들, 노인 일자리나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을 목표로 노인 일자리 약 1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활동비 받으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사회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냐면요. 노인공익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공원 정리, 급식 보조, 이런 일들이에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활동비 나와요. 노인 역량활용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경력하고 재능 살려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육, 상담, 이런 쪽이고요. 공동체 사업단도 있고요. 60세 이상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신청하냐고요?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아니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가셔도 되고요. 전화로 물어보시려면 1544-3388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거나 손주랑 같이 사시거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요. 뭘 해주냐면요. 안전 확인해 드려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요. 말벗 대어 드리고요. 병원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청소나 식사 준비 도와드리기도 해요.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장기요양보험이에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있으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다니실 수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등급 판정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는데 치매 있으시거나 장기요양 받으시거나 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이요. 집에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활동 센서, 응급 호출기 이런 거 달아드려요.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하게요. 119하고 연결되고요. 주민센터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복지로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복지로 여기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다 나와요. 모의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 다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안 돼요. 다른 제도들도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로 일도 하시고, 돌봄 서비스로 안전도 지키시고, 장기요양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응급 상황도 대비하시고, 다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중복으로요. 주민센터 한 번만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 알려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이것들도 같이 물어보세요. 시간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보셨으면요. 이제 아시는 겁니다. 왜 동네 어르신들은 받고 나는 못 받았는지, 왜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도 있는지, 뭘 조심해야 탈락 안 하는지 전부 몰랐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면 395만 2천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이 오른 거예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더라도 월 116만 원까지는 먼저 빼주고 그 이후 금액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계산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 같은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만 소득으로 따져봅니다.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계산합니다. 다만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다르게 차량 가격 전부가 소득으로 반영돼서 소득 인정액이 한 번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녀 돈을 잠깐 맡아두거나 보험 만기금처럼 목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신청하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몰라서 놓치셨던 거예요. 이제는 아셨잖아요. 복지로에서 한번 모의 계산해 보시고 서류만 챙겨서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급여가 줄어 체감이 적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 확정 내용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115만 2천 개 있어요. 일하면서 활동비 받으세요.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응급안전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하셔야 할 일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복지로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둘째, 주민센터 전화해서 예약 잡으세요. 셋째,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만 받으시면 안 돼요. 옆집 어르신도 받아야 해요. 동네 어르신들 다 받아야 해요. 이거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받을 자격 있으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손주들한테 보여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줘 하세요. 내일 미루지 마세요. 오늘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셨잖아요.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으시고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받을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고민하면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훨씬 든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성장하는 시니어 채널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